Enjoyable talks on the Korea's emerging technologies and economy. BizTech Brunch. It begins now. 안녕하세요. KDI 김동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칼럼니스트 이훈입니다. 요즘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아바타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물이나 사회, 공장을 그대로 디지털 생기로 옮겨놓은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디지털 뉴딜 사업에서도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국내 동향은 지금 어떤가요? 국내 동향을 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2020년에 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뉴딜을 만드는 원년으로 삼자라는 목표 아래 7조 6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6천억 원이요? 어마어마한 정부 예산이죠. 안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디지털 트윈이 활용된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 공장을 비롯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시티,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람의 신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모방해가지고 의학에서 활용한다거나 하는 이런 일까지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도 이 도시 내에서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이 디지털 트윈으로 카피를 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 교통 흐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치안 문제, 다음에 또 냉난방이나 이런 문제들까지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스마트 시티 분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전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예로 들 수가 있죠. 전주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라면 어떤 건가요? 이 전주 시내를요 굉장히 디지털화됐다고 보면 되는데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그리고 AI 플랫폼을 통해서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이 디지털 기술들로 해결하는 하나의 모범 답안지를 만들어 놓은 셈인 거죠. 무엇보다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면 과거에는 굉장히 큰 도시, 큰 도로 중심으로만 디지털화를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좁은 골목 단위까지도 이 디지털화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유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A platform which provides information on alleys to strengthen safety has recently seized a lot of attention. 현실을 그대로 거울에 비춘 것처럼 복사해서 찍어내는, 그래서 가상세계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현재 실제 공간을 3차원 공간으로 구축해 골목길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골목길 제공을 통해 안전 취약 요소를 수집하여 사람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전과 후로 나눠져 비교해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의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중요한 3차원 가상현실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First of all, they visit the alleys to film images and collect information. 지금 골목길까지도 저렇게 디지털화가 되다 보니까 정보들을 굉장히 촘촘하게 입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도 같은 데서도 쉽게 얻기 힘든 그런 정보들인데요. 그렇죠. 저런 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The filming process is carried out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site. 저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와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고, 저희가 사람이 많은 곳과 많지 않은 곳을 모두 촬영하고 있어 합성 작업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럴 때 AI 기술들이 활용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AI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죠. 상호나 간판이나 얼굴 같은 것들은 자동차 번호판 지우는 용도로서 그런 부분들은 AI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디지털 트윈에 발맞춰 3차원 공간정보 3D 맵을 담당하며 3D 파노라마 제작에 GPS 값과 좌표값을 매칭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GPS 값이 표시되고 있는 것과 표시가 되지 않는 곳들이 있어 3차원 가상현실 콘텐츠 작업 시 촬영한 위치 표시를 나타내기 위해 3D 맵 작업을 합니다. Along with the increasing role of digital twins, the related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achieve further growth in the future. 우리가 어떤 골목길을 갔을 때 갑작스럽게 막다른 길에 다다른다거나 아니면 미세하게 설치되어 있는 어떤 계단들 때문에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과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이런 이 3차원 시뮬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솔직히 굉장히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거든요. 단순하게 찍는 것뿐만 아니라 찍은 영상을 제대로 잘 엮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3차원 어떤 오브젝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이런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일까지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 와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진 시대가 왔네요. 맞습니다. 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게 우리 상상 속에 있었지만 이 사람과 기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기 시작하니까 실제 우리 현실에서 구현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어쨌든 보면은 한국 이런 디지털 트윈 전망 어떤가요? 정보통신기획에서 나온 보고서를 예로 들면요. 우리나라의 디지털 트윈 기술 수준은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 비해서 1.4년 정도 뒤처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2017년부터 R&D 연구 과제를 분석을 해보면 디지털 트윈 주제로 연구하는 보고서들이 매년 2.5배가량 증가를 한다고 해요.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이 되면 분명 가시적인 어떤 성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5G 디지털 트윈 공공 선도 사업이 5G 대표적인데요. 디지털 트윈 공공 선도 사업이요? 예.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5개 지역 50개 시설물의 5G 디지털 트윈 안전관리 시스템의 실증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안전관리 시스템을? 네, 올해는 57억 원을 투자로 받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제의 순환도로에는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된 햇빛 발전소가 건립된다고 하고요. 햇빛 발전소요? 예, 제주도는 또 최초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이 하천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천 플랫폼을 구축. 네.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디지털 트윈 기술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새로운 기술과 경제 트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